저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22년째 식품 칼럼니스트로 일하는 엘리자베스 마틴입니다. 푸드 앤드 라이프 매거진에서 매주 글로벌 키친 코너를 담당하죠. 지난 3월 15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한국산 식품 가전 전 품목 45% 관세 부과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속이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브랜드가 제자리를 찾겠구나. 이제 미국 식탁이 다시 미국 맛으로 돌아올 거야. 20여 년간 미국 식품업계를 지켜보면서 한국 제품들이 하나둘 우리 슈퍼마켓을 점령해가는 모습이 늘 아쉬웠거든요. 크래프트 치즈, 하인즈 케첩, 켈로그 시리얼. 어린 시절부터 익숙한 이름들이 매대 한 구석으로 밀려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 것이 다시 주인이 될 때가 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땐 몰랐죠. 그 변화가 가장 먼저 우리 집 부엌을 덮칠 줄은. 불과 2달 만에 제 삶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4월 말 12년째 사용하던 LG 냉장고가 이상 신호를 보냈습니다. 냉동실 온도가 영하 18도에서 영하 5도로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아이스크림이 녹아 흘러내렸죠. 서비스 센터에 전화했더니 기사님이 난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틴. 온도 조절 센서가 한국산 부품이라서 관세 때문에 지금 수입이 중단된 상태예요. 최소 3개월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 데이비드가 그럼 새 냉장고를 사지 머리라고 했지만 12년 된 냉장고를 부품만 있으면 고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새 냉장고를 사야 한다는 현실이 답답했습니다. 삼성 전자레인지는 더 심각했습니다. 전원을 켤 때마다 삐익 하는 경고음이 울려댔고 2분 돌리면 자동으로 꺼져버렸죠. 19살 딸 에밀리가 팝콘을 만들려다가 엄마, 이거 왜 이래? 친구들 오는데 어떡해? 하며 짜증을 냈습니다. 평생 식재료로 원고를 쓰던 제 부엌이 그날만큼은 원고가 아니라 결핍의 기록장이 됐습니다. 진짜 충격은 마트에서 받았습니다. 홀푸드마켓 아시안 코너에 가보니 농심 신라면이 있던 진열대는 텅 비어 있었고 템포러리 어너베어블 팻말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장을 보던 한 아시아계 젊은 여성이 텅 빈 진열대를 보고 오마이갓 하고 한숨을 내쉬더군요. CJ 고추장, 오뚜기 참기름, 청정원 된장. 제가 칼럼에서 수십 번 소개했던 한국 조미료들이 모조리 자취를 감췄죠. 어쩔 수 없이 산 대체품들은 참혹했습니다. 마루찬 라면면은 3분만 끓여도 풀어져 버렸고 리킨스 고추 소스는 단순히 맵기만 했죠. 관세가 우리를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관세가 제 삶부터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곧 뉴욕 전역이 제 부엌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관세 발표 후 첫 주는 별일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주변 동료들은 이제 미국 제품 매출이 늘겠네라며 반겼죠. 뉴욕 타임스 경제면에서도 국내 산업 보호의 필요성을 논하는 기사들이 쏟아졌고 저 역시 다음 주 칼럼 주제를 관세 이후 미국 브랜드의 귀환으로 정했습니다. 그 평온이 오래갈 거라 믿었죠. 하지만 3주차 첫 균열이 보였습니다. 4월 둘째 주 평소처럼 홀푸드마켓에 갔는데 농심 라면 코너에 처음으로 리미티드 스톡 팻말이 붙어있더군요. 진열대에는 신라면 몇 개만 덩그러니 남아있었고 신라면 블랙은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계산대에서 점원 제시카에게 물어봤죠. 제시카, 신라면은 언제 들어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엘리자베스. 매니저가 말하길 수입업체에서 가격이 너무 올라서 주문을 줄였다고 하던데. 집에 와서 인스타그램을 열어보니 제 팔로워들 사이에서 이상한 해시태그들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자주 소개하는 제 계정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다들 한국 제품을 찾지 못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푸디제니 23, 엘리자베스, 고추장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트레이더 조스에도 없고 홀푸드에도 없어요. 유유. 브루클린 마마, CJ 햇반 완전 사라졌어요. 딸이 매일 찾는데 대체품이 없네요. 니쿡 47, 삼성 에어프라이어 필터 어디서 구해요? 서비스 센터에서 3개월 기다리라고 하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SNS의 불만이 현실 매장까지 번졌습니다. 5월 첫째 주 트레이더 조스, 홀푸드, 심지어 H마트까지 어디를 가도 한국 제품 진열대는 텅텅 비어갔습니다. 템포러리 아웃 오브 스톡, 서플라이어 이슈, 프라이스 어드저스트먼트 인 프로그레스. 온갖 이유들로 팻말이 붙어 있었죠. H마트에서 만난 박 사장님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농심이랑 CJ에서 가격을 45%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럼 신라면 하나에 $2 50센트가 되거든요. 고객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럼 언제쯤 정상화될까요? 글쎄요. 수입업체들이 다 손을 떼고 있어서 어떤 회사는 아예 한국 제품 취급을 중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원했던 결과일까? 위기는 식품을 넘어 삶의 모든 영역으로 번져갔습니다. 5월 둘째 주, 제 동료 마이클이 편집실에서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우리 집 LG 세탁기 드럼이 이상해진 지 한 달째인데 부품이 안 들어온대. 세탁기 없이 어떻게 살라는 거야? 미식 에디터 사라도 끼어들었죠. 우리 애가 매일 농심 짜파게티 달라고 우는데 어디에도 없어. 대신 산 이탈리아 스파게티 줬더니 이상해 하면서 안 먹어. 뷰티 에디터 레이첼은 더 심각했습니다. 평소 쓰던 아모레 퍼시픽 선크림이 없어서 아무거나 샀다가 얼굴에 알레르기 반응이 생겼어요. 피부과 가서 스테로이드 받았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20년간 뉴욕 식문화를 취재하면서 느꼈던 건 미국인들의 입맛이 이미 글로벌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에게 한국 음식은 외국 음식이 아니라 일상의 음식이 된 지 오래였죠. 제 딸 에밀리도 토스트보다 김치볶음밥을 더 자주 먹었고 친구들과 만날 때도 피자 대신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관세가 이 모든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5월 셋째 주 시장 혼란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베이에서 신라면 한 박스가 $80에 올라왔고 아마존에서는 CJ 고추장 하나에 $25를 받고 있었습니다. 리셀러들이 창궐했죠. 크레이그리스트에는 개인 보관용 농심라면 판매 한 개당 $5라는 황당한 광고까지 등장했습니다. 브루클린의 K타운을 취재차 방문했는데 그곳 풍경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한국 식당 김치하우스의 이 사장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고추장 가격이 3배가 됐어요. 김치 담글 배추도 한국산은 구할 수 없고 이러다가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30년 동안 이곳에서 장사했는데 옆 상점 서울마트의 진열대는 절반 이상이 비어 있었습니다. 한국 과자, 라면, 조미료. 제가 지난 5년간 칼럼에서 뉴욕에 숨겨진 보석이라고 소개했던 제품들이 모조리 사라져 있었죠. 5월 넷째 주 CNN 소비자 리포트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세 정책 시행 2개월, 동부 지역 아시안 마켓 매출 67% 급감. 한국계 소상공인 30% 폐업 위기. 뉴욕 1번가에서도 한국 제품 대란, 뉴욕 시민들 분노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다뤘죠.
리포터가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한 중년 남성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정부가 우리 식탁까지 통제하려고 하나? 내가 뭘 먹을지는 내가 정하는 거 아니야?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 단골 독자였던 메리 할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엘리자베스, 당신이 추천해준 CJ 비비고 만두 때문에 우리 손자가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디에도 없어요. 할머니가 뭘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관세라는 정책이 단순히 숫자와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과 관계, 심지어 할머니와 손자 사이의 소중한 추억과 문화까지 앗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이건 제품이 사라진 게 아니라 한 세대가 쌓아온 취향과 애정이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SNS에는 이제 분노의 목소리들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우리 식탁까지 통제하려고 하나요? 한국 라면 먹는 것도 죄인가요? 애들이 매일 김치는 언제 먹어? 하는데 답할 말이 없어요. 이게 미국을 위한 정책이라고요? 기숙사에서 신라면으로 버텼는데 이제 뭘 먹고 살라고? 학식은 너무 비싸고. 6월 첫째 주 화이트하우스 청원 게시판에 한국 식품 수입 재개를 위한 관세 조정 요구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하루 만에 10만 서명을 돌파했죠. 댓글들을 읽어보니 제가 느꼈던 절망감이 뉴욕을 넘어 전국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관세 소식을 들었을 때 느꼈던 속 시원함은 어느새 깊은 회의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미국을 지키려던 정책이 정작 미국인들의 삶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불과 한 달 뒤, 이 위기는 제 부엌을 넘어 뉴욕 전역을 뒤흔들 폭풍이 됐습니다. 6월 둘째 주, 저는 식품 칼럼니스트가 아닌 탐사 기자의 마음가짐으로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관세 정책이 정말 미국을 위한 길인가? 라는 의문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에디터 제임스에게 이번 달 칼럼 주제를 관세 역풍의 실체로 바꾸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확실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 데이터로 말하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요. 첫 취재는 퀸즈의 대형 한인마트 한양마켓에서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30년째 이곳에서 한국 식품을 판매해온 베테랑이었죠. 그의 사무실 벽에는 월별 매출 그래프가 붙어 있었는데 3월 이후 매출선이 수직 낙하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치를 보세요. 3월 매출 180만 달러였는데 5월에는 67만 달러예요. 63% 감소죠. 30년 장사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김 사장님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농심 신라면 원가가 개당 1달러 20센트였는데 관세 때문에 1달러 75센트가 됐어요. 소매가로 치면 2달러 50센트죠. 마루찬 라면은 1달러 30센트면 되는데 소비자들이 뭘 선택하겠어요? 그럼 대체품으로 넘어가는 고객이 많나요? 그게 문제예요. 한번 사본 사람들은 다시 안 와요. 맛이 이상하다. 면이 불어서 못 먹겠다. 그러면서 아예 라면을 안 먹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그 자리에서 마루찬 라면과 신라면을 직접 끓여서 비교해봤습니다. 마루찬은 3분만 끓여도 면이 뚝뚝 끊어졌고 국물은 짜기만 했죠. MSG 맛만 강했고 신라면 특유의 구수한 감칠맛은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맛의 차이를 금방 알아채죠.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브루클린의 서울식품이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CJ 고추장 같은 경우 한국에서 직수입할 때는 개당 4달러 50센트였어요.
지금은 관세 때문에 6달러 50센트죠. 그런데 이마트나 롯데마트에서 파는 미국산 고추 소스는 2달러 99센트예요. 품질 차이는 어떤가요? 직접 해보세요. 박 사장님은 두 제품을 떠서 맛보게 했습니다. CJ 고추장은 단맛, 매운맛, 감칠맛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졌지만 미국산 고추 소스는 달기만 하고 깊이가 없었죠. 발효 과정이 다르거든요. CJ는 6개월 자연 발효하지만 미국 제품들은 화학 조미료로 맛을 내요. 소비자들을 속일 수는 없죠. 박 사장님은 한 달간 수집한 고객 불만 사항을 정리한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산 김치 먹고 배탈 났어요. 대체품 된장으로 찌개 끓였더니 아이가 안 먹어요. 한국 참기름 없으면 나물 무침이 안 돼요. 비비고 만두 대신 산 냉동 만두는 속이 텅텅 비어 있어요. 실제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 저는 플러싱의 한인 밀집 지역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이세인 사라김 씨는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었습니다. 저희 애들이 한국 음식으로 자랐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침마다 전쟁이에요. 대체품으로 만든 김치볶음밥을 먹여보려고 하면 이상해하면서 안 먹어요. 그러면 시리얼을 주는 수밖에 없죠. 그녀의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국 제품이 있어야 할 자리마다 미국산 대체품들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CJ 햇반 대신 인스턴트 라이스, 농심 라면 대신 탑라면, 오뚜기 참기름 대신 새서미 오일. 근데 음식 맛이 완전히 달라져요. 남편도 한국 음식 같지 않다고 해요. 그녀의 9살 아들 데이빗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만들어주던 김치찌개는 언제 먹을 수 있어요? 지금 건 너무 이상해요. 사라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40년 동안 CJ 고추장으로 김치찌개를 끓여주셨거든요. 그 맛이 바로 제 차일드 후드 메모리예요. 근데 이제 그 맛을 제 아이들한테 못 물려주겠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관세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서 한 가족의 문화적 정체성과 세대 간 연결고리까지 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6월 셋째 주, 저는 뉴욕대학교 경제학과 이민수 교수 한국계 미국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관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중간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마틴, 숫자가 말해주고 있어요. 한국 제품 수입이 줄어든 만큼 미국산 대체품 판매가 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의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식품 수입이 70% 감소한 동안 미국산 대체품 판매는 고작 12% 증가했습니다. 나머지 58%는 어떻게 됐을까요? 소비자들이 아예 그 카테고리의 제품을 사지 않게 된 거예요. 라면을 안 먹고 고추장을 안 쓰고 김치를 안 먹게 된 거죠. 이 교수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관세로 보호받는다는 미국 식품 회사들도 타격을 받고 있어요. 크래프트사에서 나온 K스타일 치즈나 하인즈의 아시안 소스 같은 제품들도 매출이 30% 떨어졌거든요. 한국 음식 자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니까 연관 제품도 같이 무너지는 거죠. 6월 넷째 주, 저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맨해튼 유니언 스퀘어에서 열린 코리안 푸드 페스티벌이었는데 예년 같으면 3만 명이 몰렸을 행사에 고작 8천 명만 참석했습니다. 그마저도 대부분이 한국계 미국인들이었죠. 축제 주최자인 뉴욕 한인회 김 회장님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이 축제를 열면서 한국 문화를 알려왔는데 올해는 정말 참담해요. 음식이 없으면 문화도 없어요. 그 순간 번개 맞듯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했던 건 국산 산업이 아니라 정치적 자존심이었구나. 실제로는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삶의 질 그리고 다문화 사회의 풍요로움까지 희생시키면서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저는 스마트폰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관세라는 이름의 거대한 실험이 2개월 만에 실패를 증명했다. 우리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정작 미국인들의 식탁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실험의 끝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월 말,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론이 급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시작은 작은 온라인 청원이었습니다. 시카고의 주부 메리 존슨이 체인지 ORG에 올린 한국 제품 관세 철폐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었죠. 처음엔 몇백 명 서명으로 시작됐지만 저는 매일 그 페이지를 들어가서 숫자가 변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 3,247명. 화요일 저녁 9시 12,853명. 수요일 새벽 6시 47,291명. 마치 전염병처럼 번져가는 숫자였죠. 일주일 만에 10만 명을 넘었고 한 달 뒤엔 무려 150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댓글란은 절절한 사연들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한국 라면 없이는 밥을 안 먹어요. 정부가 우리 식탁까지 통제하지 마세요. LG 세탁기 없으면 빨래가 안 돼요. 미국산으로 바꿨더니 옷이 다 망가졌어요. 81세 할아버지가 삼성 TV만 30년째 보시는데 이제 수리도 안 된다고 하네요. CJ 고추장 없으면 김치찌개가 완전 다른 음식이 돼요. 제발 돌려주세요. 7월 첫째 주 토요일, 뉴욕 소비자연맹이 주도하는 대규모 시위가 백악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그날 워싱턴은 푸르른 여름 하늘 아래 후덥지근했고 사우스 론에는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들고 있는 피켓 문구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라면 이즈 프리덤, 핸즈 오프 마이 김치, LG 라이프스 구두, 테러프 라이프스 하드. 한 중년 백인 남성은 내 냉장고를 돌려달라는 문구를 한국어로 써온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 글씨가 삐뚤빼뚤해서 오히려 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백인 여자아이가 한복을 입고 신라면 주세요라고 쓴 팻말을 들고 있었고 흑인 할머니는 CJ 고추장 빈 병을 흔들며 This made my family happy를 외쳤습니다. 오후 2시 집회가 절정에 달했을 때 소비자연맹의 제니퍼 데이비스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건 한국을 편드는 시위가 아닙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정부가 우리가 뭘 먹고 뭘 쓸지까지 정하려 한다면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군중들이 프리덤을 연호했고 그 함성이 백악관 울타리를 넘어 펜실베이니아 애비뉴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7월 둘째 주 MBC에서 관세, 누굴 위한 보호막인가? 라는 특집 다큐가 방영됐습니다. 그날 저녁 8시 저는 에밀리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었는데 관세가 실제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텍사스 농부 존 밀러 씨였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농장을 비추는데 넓은 들판 한가운데 LG 트랙터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엔진 커버가 열려 있었고 부품 창고에는 먼지가 쌓인 빈 선반들만 보였죠. 이 트랙터로 10년간 농사를 지었는데 부품이 없어 세워놨습니다. 밀러 씨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미국산은 가격이 2배인데 성능은 절반이에요. 정부가 농민을 버린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뉴욕 한인타운의 김 사장님이었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가게 내부를 천천히 훑어가는데 텅 빈 진열대들과 먼지가 쌓인 선반들이 처참했습니다. 일시품절 팻말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죠. 30년 동안 성실하게 장사했어요. 김 사장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 닫으라는 건가요? 다큐 마지막에 앵커 레스터 홀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관세라는 이름의 보호막이 과연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 걸까요? 방송이 끝난 후 에밀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저런 일을 당한 거야? 그렇지, 에밀리. 우리도 피해자였어. 그날 밤 MBC 홈페이지에는 관세 정책 재검토하라는 댓글이 1만 개 넘게 달렸고 트위터에서는 해시태그 세이브 코리안 프로덕츠가 트렌딩 1위에 올랐습니다. 7월 셋째 주 워싱턴 정치권에서도 균열이 보였습니다. 국회의사당 복도에서 들려오는 공화당 의원들의 대화가 언론에 흘러나왔습니다. 내 지역구에서 항해 메일이 하루에 500통씩 와. 우리 텍사스도 마찬가지야. 농민들이 난리 났어. 이러다가 중간선거 때 우리가 뒤집었을 판이야. 텍사스 출신 공화당 하원 의원 마이클 존슨은 의원 사무실에 쌓여있는 유권자 항해 메일들을 카메라에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하루에 이런 편지가 200통씩 와요. LG 세탁기 부품 구해달라. 신라면 언제 들어오냐. 우리 생활을 돌려달라. 이게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잖아요. 더 충격적인 소식은 워싱턴 포스트 단독 보도였습니다. 상무부 차관이 워싱턴 다운타운의 한 호텔에서 삼성, LG 미국 법인 대표들과 비공식 회동을 가졌다는 내용이었죠. 기사에 따르면 차관은 관세 정책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양측 모두 손해보지 않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7월 넷째 주 목요일 오후 3시 17분, 백악관이 움직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알림이 전국의 휴대폰에서 동시에 울렸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국산 식품과 생필품에 대한 관세를 조정한다. 아메리카 퍼스트는 아메리칸 컨슈머 퍼스트를 의미한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동료 기자들, 독자들, 한인마트 사장님들 모두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백악관 브리핑룸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로 번쩍였습니다. 상무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 발표문을 읽었습니다. 한국산 식품에 대한 관세를 45%에서 18%로, 가전제품은 25%에서 15%로 조정합니다. 향후 6개월간 시장 상황을 보고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습니다. 완전 철폐는 아니었지만 소비자와 업계 모두에게 숨통이 트이는 결정이었습니다. 발표 직후 한양마켓의 김 사장님이 지역 TV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눈물이 나네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월 30일 오전 6시 첫 한국 제품을 실은 컨테이너선이 뉴욕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컨테이너를 하나씩 내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3개월 만에 재회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홀푸드마켓과 H마트 앞에는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퀸즈 한양마켓 앞엔 200명 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줄에서 만난 사람들의 대화가 흥미로웠습니다. 몇 시부터 기다리셨어요? 새벽 5시부터요. 오늘만 실라면 10상자 살 거예요. 저희도요. 냉동고 싹 비워놨어요. 맨 앞에 선 흑인 여성 셰린 잭슨 씨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개월 동안 기다렸어요. 오늘은 우리 집에 축제가 열리는 날이에요. 오전 9시 정각 매장 문이 열리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신라면이다. 고추장 있다.
비비고 만두 돌아왔다. 직원들이 진열대에 상품을 쌓아 올리는데 비닐 포장을 뜯는 소리와 사람들의 함성이 뒤섞였습니다. 어떤 고객은 신라면 상자를 안고 눈물을 글썽였고 다른 사람들은 서로 셀카를 찍으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웃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70대 백인 할머니가 CJ 고추장을 보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손자한테 진짜 김치찌개를 해줄 수 있겠네. 그날 한양마켓의 매출은 평소의 5배를 기록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30년 장사하면서 이런 날은 처음이에요. 고객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3개월 만에 신라면을 끓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 복귀가 아니라 문화와 신뢰의 귀환이었다는 것을. 7월 31일 저녁 7시, 저는 3개월 만에 진짜 저녁을 차렸습니다. 부엌 조리대 위에는 농심 신라면, CJ 고추장, 오뚜기 참기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들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죠. LG 냉장고는 다시 영하 18도를 정확히 유지했고 삼성 전자레인지는 그 익숙한 띵 소리를 내며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물을 끓이며 신라면 포장지를 뜯는 순간 그 특유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깨달았습니다. 면을 넣고 3분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지난 3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관세가 제 부엌에서 앗아간 것들, 그리고 오늘 다시 돌려받은 것들을 말이죠.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 진한 감칠맛, 쫄깃한 면발, 얼큰하면서도 깊이 있는 국물. 3개월 동안 그리워했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음식이 아니라 제 일상의 일부였던 그 맛이 돌아온 거였죠. 엄마, 정말 맛있다. 에밀리가 옆에서 CJ 고추장으로 만든 비빔밥을 먹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3개월 동안 사라졌던 그 밝은 미소를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도 그래, 에밀리. 이제 우리 집이 다시 우리 집 같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나는 LG 특유의 저음 진동, 세탁기의 규칙적인 돌아가는 소리. 3개월 동안 그리워했던 그 익숙한 소음들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 칼럼을 썼습니다. 제목은 관세는 우리를 가난하게 했지만 한국은 우리를 풍요롭게 했다였습니다. 칼럼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 3개월간 우리가 잃었던 건 단순히 한국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잃었던 건 선택의 자유였고 삶의 질이었으며 다문화 사회가 주는 풍요로움이었습니다. 관세라는 벽이 우리 식탁을 가난하게 만들었지만 한국이라는 친구가 우리 삶을 다시 풍요롭게 해줬습니다. 칼럼 말미에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배운 교훈을 정리했습니다. 소비자로서 그리고 기자로서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좋은 제품은 국경을 넘고 신뢰는 관세를 뚫는다는 것을. 정치적 계산으로 만들어진 장벽도 소비자들이 한번 느낀 신뢰와 애정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칼럼이 발표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푸드앤드라이프 웹사이트에는 하루 만에 댓글 5,000개가 달렸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트러스트 오버 트래픽 해시태그가 번져갔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에서도 이 칼럼이 화제가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 언론에서 번역 기사를 내보냈고 한국 네티즌들은 미국 소비자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며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농심, CJ, LG, 삼성 등 한국 기업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농심 미국 법인 마케팅 팀장 김소영 씨의 메일이 인상 깊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칼럼 덕분에 미국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을 단순한 수입품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여겨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칭찬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다시 사라김 씨 집을 방문했습니다. 부엌에서는 CJ 고추장으로 만든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5살 소피아는 비비고 만두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정말 고마워요. 사라 씨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기사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의 이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제가 느낀 걸 솔직하게 썼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엘리자베스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셨어요. 한국 제품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왜 그걸 지켜야 하는지를 말이에요. 그녀의 남편 마이클도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이 배웠어요.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라는 걸요.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품질과 진심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메리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어제 손자가 또 왔는데 CJ 비비고 만두를 해줬어요. 그 아이가 할머니, 이제 매주 올게요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3개월 동안 손자가 우리 집에 오기 싫어했거든요. 먹을 게 없다고. 그런데 이제 다시 예전처럼 됐어요. 한국 음식이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준 거예요. 저는 브루클린의 K타운을 다시 찾았습니다. 3개월 전 참담했던 그곳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치하우스의 이 사장님은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이제 손님이 예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3개월 동안 없던 음식을 그리워한 만큼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식당은 만석이었고 웨이팅 손님들이 밖에서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으러 온 다양한 인종의 뉴요커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먹고 있었죠. 서울마트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이 이전보다 30% 늘었어요. 고객들이 이제 한국 제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고 말해요. 저는 뉴욕대학교 이민수 교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관세 정책 이후의 경제적 변화를 분석한 후속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엘리자베스. 관세가 다시 낮아진 후 한국 제품 매출이 이전보다 40% 증가했어요. 3개월간의 공백이 오히려 브랜드 가치를 높인 셈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소비자들이 그 제품들의 진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어 보니 소중함을 안다는 거죠. 마케팅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효과예요. 이 교수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한국 브랜드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이전보다 크게 높아졌어요. 이번 일을 통해 한국 제품의 대체 불가능성이 증명됐으니까요. 저는 마지막 취재를 위해 홀푸드마켓을 방문했습니다. 아시안 코너는 이제 예전보다 훨씬 넓어져 있었고 한국 제품들이 더 좋은 자리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계산대에 제시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요즘 신라면이 우리 매장 베스트셀러 1위예요. 관세 사태 이후로 고객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한국 제품을 찾아서 일부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매장을 둘러보니 한국 제품 코너에는 항상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젊은 백인 커플이 김치를 고르고 있었고 흑인 가족은 농심 라면을 상자째 사고 있었으며 라틴계 할머니는 CJ 고추장을 보며 이거 맛있다고 했지? 라고 손녀에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다시 신라면을 끓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제품의 복귀가 아니라 문화와 신뢰의 복귀였다는 것을. 관세라는 정치적 장벽이 의도치 않게 한국과 미국 사이의 유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 셈이었죠. 저는 이번 경험을 정리하는 마지막 칼럼을 썼습니다. 3개월간의 관세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정치는 변해도 품질과 신뢰로 쌓아올린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좋은 제품은 국경을 넘고 진정한 신뢰는 어떤 관세도 뚫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제 부엌의 온도는 변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훨씬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 후로부터 저는 확신합니다. 관세는 정치인들의 한마디로 쉽게 바뀌지만 소비자가 한번 느낀 신뢰와 감사는 오래갑니다. 한국 제품들이 매대에 돌아온 뒤 매출은 예전보다 더 크게 늘었습니다. 3개월간의 공백이 오히려 그 가치를 각인시켜준 셈이었죠. 사람들은 농심 신라면을 들며 이제 이 맛 없이는 못 산다고 말하고 CJ 고추장을 사면서 이게 우리 집의 심장이라고 고백합니다. 뉴욕의 한국 음식 애호가들은 K프렌즈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LG의 혁신 기술, 삼성의 섬세한 설계, 농심의 깐깐한 품질, CJ의 장인 정신을 직접 리뷰하며 왜 좋은지를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타임스퀘어 한복판이 붉은색과 하얀색, 파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K프렌즈 회원들이 신라면을 들고 코리아, We Love You를 외쳤죠. 누군가는 이건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두 나라가 진심으로 연결된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한국의 이름이 뉴욕 하늘 아래서 또 하나의 역사로 새겨졌습니다. 정치는 관세로 벽을 쌓았지만 소비자는 맛과 신뢰로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 이름들은 이제 상표가 아니라 제 삶의 일부이자 친구의 이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는 우리 식탁 위에서 가장 확실한 품질 보증서입니다. 그날 이후 제 부엌의 온도는 변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엔 한국의 온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품질과 신뢰가 국경을 넘어 울림이 되는 순간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정치는 벽을 세우지만 진심은 다리를 놓는다. 오늘도 그 다리를 함께 놓아주셔서 고맙습니다.